안녕 얘들아. 오늘은 복소수를 배울 거야. 복소수. 자, 복소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수체계를 한번 보겠어요. 중학교 때 실수체계를 배웠는데 실수의 구성을 본 거지. 근데 실수보다 확장이 된 게 있는데 일단 실수체계를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다 그래서 리얼 넘버 그래서 R로 표현을 할 거야. 이 약자도 잘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오케이? 유리수의 약자와 무리수의 약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유리수를 어떤 아이를 유리수라고 하냐? 이런 게 유리수잖아. 분수니까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런 것도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것도 유리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리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유리수,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리수 중에서 요거는 정리가 마이너스 3으로 되겠지. 약분하니까. 요거는 2로 되고, 요거는 0이지 우리가. 요거는 더 안 되고, 요거는 약분하면 4분의 1까지 되고, 이렇게. 그래도 얘들은 다 분수지만 요 아이들은 분모가 1인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라고 부르고, 기호는 Z라고 표현을 하겠어. 이 중에서 이렇게 2처럼 부호가 플러스인 아이들을 양의 정수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그래. 자연수 내추럴 넘버 n 이렇게 표시하고 1, 2, 3, 4, 5. 0은 뭐 플러스 0, 마이너스 0 부호가 없지. 그리고 마이너스 3 이 아이를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그리고 얘는 더 약분이 안 되잖아. 얘도 분수로 그대로 살아있고, 얘도 약분했지만 분수로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분수로 살아있는 아이들, 약분이 더 이상 안 되고 분모가 1이 되지 않고 분수로 살아있는 아이들을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기약분수의 형태, 이런 형태를 기약분수라고 그래요. 기약분수. 약분해서 더 약분이 안 되는 분수, 기약분수 형태가 되고, 이런 아이들은 정수는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얘는 3.5, 얘는 0.1666666 이렇게, 얘는 0.25 이렇게 뭐가 나오기 시작해? 정수 아닌 유리수는 소수가 나오기 시작하지. 오케이? 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수 아닌 유리수는 기약분수면서 소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소수 0.25는 또 3.25는 하나가 다 멈췄고 두 개가 다 멈췄지. 이런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얘는 멈췄니 안 멈췄니? 0.1666 끝없이 가지. 그래서 이 아이는 무한소수 이렇게 얘기해. 무한소수. 이것들이 모두 유리수야. 그러면 무리수는 뭔가요? 무리수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그럼 어떤 아이가 바로 무리수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이런 거야. 2.731048 땡땡땡땡땡땡땡 이거. 이 숫자는
8 뒤에 뭐가 올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끝도 없고. 뭘 알아야 분수로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8 뒤에 뭐가 올지를 알아야 끝도 없으면서 지 마음대로 숫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분수로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루트 3 1.732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거야. 끝도 없고 비규칙적이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또 파이 3.14 1592 72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끝도 이런 숫자. 이런 숫자들은 끝도 없으면서 지 마음대로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리수라고 부른다. 그럼 얘도 끝없이 가지 않냐? 무한소수지? 그러면 선생님 얘도 무한인데 얘는 왜 유리수예요? 얘도 무한인데 얘도 무한이잖아. 근데 왜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가 될까요? 얘는 왜 유리수가 되냐 그러면 6이 반복되잖아. 그지? 6이 계속 뒤에서 이제 반복돼. 1 다음에 6이 66666 이렇게 반복이 돼. 이걸 수학에서 순환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돼. 그리고 이 순환한다는 말 자체에 계속해서 무한이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한을 생략해서 순환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중2 때 배웠지요. 0.1, 6 위에 점 찍어서 더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중2 때 배웠던 순환소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뭐야? 끝없이 가는 무한이지만 무한소수는 맞는데 순환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반복되지 않아. 지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비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말해. 비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아이는 바로 무리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계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로 나뉘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유리수들은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되는 정수와 분수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기하분수 형태로 남아있는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정수는 부호가 플러스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고요. 정수 아닌 이런 기하분수들은 실제로 나누면 소수가 나오는데 하나가 다 멈추나 두 개가 다 멈추는 유한소수가 있고요. 또 끝없이 반복이 되는 무한소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무한은 특징이 똑같은 수가 반복이 돼. 그래서 이런 아이를 순환한다 하면서 순환소수라 그래. 그러면 뭐가 무리수인가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끝도 없으면서 규칙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뒤에 뭐가 올지 아무도 몰라. 즉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라는 거야. 이게 실수 체계였지.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중1 때 배웠고요. 이걸 중1 때 배운 거예요. 유한소수까지 여기까지 중2 때 배웠고 루트라고 하는 무리수를 중3 때 배운 거지. 이제 고1 때는 뭘 배우냐? 실수, 즉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가 아니라 상상의 수, 허수라는 게 나오는 거야. 허수. imaginary number. 발음 좋지? 상상의 수. 이렇게 해서 허수라는 게 나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만들어내냐?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확장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왜 허수를 배우는지. 이제 이 실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상상의 수, 허수를 합해서 복소수라고 부를 거야. 복소수. 그리고 C라고 쓰겠어. 컴플렉스 넘버 C. 그러면 지금부터 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복소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과 존재하지 않는 허수까지 합한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수는 복소수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소수란 단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허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알아보자. 상상의 수, 허수. 아주 쉽게 말해서 왜 나오느냐 이 말이지. 왜 존재하느냐. 그지? 왜 나오느냐?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실제로 수학에서 일어난 현상을 알 수 없는 이런 예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끔 수학에서 예를 써주는데, 자, 벽 뒤에 어떤 아이가 서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보는데, 이 아이는 벽 뒤에 있는 이 A라는 아이를 볼 수 없다. B라는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에서 숨어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거울이 이렇게 앞에 하나가 있어. 그럼 이 거울에 이 아이의 모습이 비쳐 안 비쳐? 비치겠지. 그지? 그걸 B가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A라는 아이가 실상이지.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은 허상이야.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이 허상을 보면서도 실제 아이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유추할 수 있지. 실제로 이 아이가 여기서 앉아서 웃고 있다 이 말이야. 얘가 서서 막 웃고 있어. 그러면 실제 허상에서 거울 속의 아이가 웃고 있지만 실제 A도 웃고 있는 거야 안 웃고 있는 거야? 웃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봤어. 그런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 그지? 그것처럼 실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뭐 지금 너희들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허술한 개념도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해. 됐니? 그러면 우리가 x를 제곱해서 5가 나온 거야. x를 제곱해서 5가 나왔어. 그러면 x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x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의 두 개예요. 이렇게 말할 거지. 또 x를 제곱해서 3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제곱해서 3이 될까? x는 9라고 해볼까? 9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될까?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런데 이번엔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x는 뭐일 것 같아? 존재하니? 제곱하면 마이너스 5 되는 숫자 없잖아.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되는데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 나오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존재하지 않겠지. 자, x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존재하니? 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 안 그래? 제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밖에 안 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얘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수지잖아. 이거에서 9가 되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 또 제곱에서 마이너스 5 구하는 숫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것처럼 써본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지. 얘는 뭐라고 쓰겠어? 뿔마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겠지. 맞니? 그러면 이걸 없잖아.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이걸 버리기에는 얘를 실상으로 본다면 얘는 마치 거울 속에 있는 허상처럼 얘를 실상으로 본다면 얘는 거울 속에 있는 허상처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리지 말고 뭐라고 하자? 뿔마 루트 5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돼버리잖아. 말이 안 되지. 얘하고 요 아이의 허상인 것처럼 보자. 대신 이거는 존재하지 않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상상의 이매지너리 넘버인 i라는 기호를 갖다 붙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아 얘는 없는 건데 얘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뿔마 루트 9i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즉 루트 9가 3이니까 뿔마 3i가 되는 거야. 아, 이 i의 허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루트 마이너스 5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쓰자고요? 루트 5i라고 하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겠지. 루트 안에 음수가 올 수 없잖아. 이걸 루트 5i라고 쓰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9는 뭐가 되겠니? 루트 몇 i? 9i, 즉 3i라고 쓰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니? 루트 얼마? 1i. 루트 1은 뭐야? 1이니까 i가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i가 됩니다. 이렇게 허수의 개념을 약속하는 거야. 무슨 말이 갔어? 자, 그래서 허수 i라고 하는 이 개념의 정의, 복소수의 정의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중 하나를 i라고 하는데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씁니다. 루트 마이너스 1 바로 i라는 허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뭐가 될까요? 루트 2i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루트 2라고 생각해. 대신 루트 2i.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는요.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 즉 루트 4가 2니까 몇 i? 2i.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이게 허수의 출발이에요. 됐니? 자,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복소수라고 하는 모든 수는 이제부터 복소수의 형태로 취급을 하자. 그 안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숫자의 체계를 모든 수,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은 이제 복소수의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소수는 앞으로 어떤 형태들이 나오겠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 이런 형태로 먼저 쓸 수 있다. 5 플러스 6i 5는 여기서 실수부를 말하고요. 플러스 6은 허수부를 말한다. 오케이? 플러스 5는 실수부, 플러스 6은 허수부라고 부르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는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부가 0이 되면 허수부인 6i만 남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허수부가 0이 되면 5라고 하는 i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복소수니 아니니? 이거 복소수야. 복소수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불러. 허수부가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복소수의 모양은 앞으로 그 복소수를 z라는 복소수라고 표현했을 때 a 플러스 bi 이런 꼴로 써야 돼. 앞으로는 모든 수를. 그리고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모든 실수는 허수부가 0이었단 얘기지. 허수부 b가 뭐가 되는 거였어? 0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i가 없는 아이들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지. 이걸 실수라고 한 거야. 알겠니? 그런데 실수부가 0이어서 허수부만 이렇게 있는 아이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아이도 복소수야. 이 복소수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앞으로 불러줄 거야.
허수부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 이것도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앞으로? 허수부가 없으니까 실수라고 부르겠지. 허수부가 없는 복소수를 실수라고 부르는 거고, 실수부가 0이어서 허수부만 살아있는 아이를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허수밖에 없잖아.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이 모양,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이 공존하는 이 모양이 일반적인 복소수 또는 우리가 허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순허수가 아니고 그냥 허수가 있으니까 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는 그냥 복소수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나 이러한 복소수, 즉 실수부가 없는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허수부가 없는 복소수를 실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 가지? 자, 그리고 루트에서 출발한 이 복소수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할 거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가 라지 a가 스몰 루트 a라고 돼 있잖아. 루트 스몰 a라고 돼 있을 때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a라고 하는 아이가 0 이상이 되어야만 a는 실수가 돼. 그런데 0보다 작게 되면 이 a는 허수가 되는 거야. 즉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야.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루트 안에는 음수가 올 수 없다고 배웠어. 루트 안에는 반드시 0 이상의 수만 온다고 배웠지. 왜? 실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올 수도 있다. 대신 루트 안에 음수가 오면 그 수는 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허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하냐 앞으로. 앞으로 뭘 할 건데요. 우리는 이 허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산을 할 것이다. 연산의 가장 기본이 뭐였지? 사칙 연산이었지. 연산의 종류를 우리가 볼 때 사칙 연산, 그리고 무슨 연산이 있었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새로운 약속을 준 이양 연산이라는 게 있었지.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 감, 승제, 가할 가자, 감할 감자, 가감, 승제라고 부르는 사칙 연산과 문제 출제를 한 사람이 새로운 기호를 가지고 새로운 약속, 그걸 이양연산이라 한다 그랬어. 자, 이양연산 앞에서도 설명했기 때문에 사칙연산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뭘? 이 허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하고 뺄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실수는 실수부끼리, 허수는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7 플러스 2i라는 복소수와 6 마이너스 5i라는 복소수를 더하면 뭐라고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간단합니다. 실수부끼리 더하세요. 13. 허수부끼리 더하세요. 마이너스 3i.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이게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연산하는 덧셈과 뺄셈이야. 자,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곱셈은 배운 대로 전개를 해야지. 전개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i라는 i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바로 i를 제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는 거야. 뒤에 또 배우겠으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놓으면 되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 그럼 제곱해봐. 양변을 제곱해보자고. 그러면 i의 제곱은 여기를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지면서 얼마? 마1 되는 거야. 그래서 i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루트 i 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루트 i 제곱은 항상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i 제곱이 마이너스. 요게 가장 중요해. 계산할 때. 요것만 하면 돼. 그럼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고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할까? 그러면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i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라고 하겠네. 그럼 얘를 제곱해볼까? 얘를 제곱하면 i 몇 승이 되지? 4승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i의 4승은 1이 되겠네. i 4승은 얼마? 1. i 3승은 마이너스 i. 가장 기본 여기서 출발하겠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서. 여기다 i를 한번 더 곱하면 i의 5승은 여기다 i를 곱하면 되니까 i의 1승하고 5승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 그거의 기본 시작은 바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도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야.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서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맞았니? 틀렸어요. 에이? 틀렸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읽어볼게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니? 네, 맞았어요. a제곱이 0이고 b제곱이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왜 안 돼요? a가 1이고 b가 i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은 1이고 b제곱은 i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더하면 0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a를 0이다 b를 0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는. 알겠니? 그게 가장 중요한 i의 성질.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곱셈을 할 때도 기본 연산 중에 덧셈 뺄셈은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곱셈은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유의하면서 계산해주면 돼. 전개해주면 돼. 그러면 선생님 나눗셈은요. 나눗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볼까요? c 플러스 di와 a 플러스 bi를 나누는 거지. 자, 이때는 분모의 실수화라는 것을 합니다. 분모의 실수화. 지금 이 분모는 복소수입니다. 여기에 뭘 곱해줘요? 켤레인 c-di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여기는 앞에 놈 제곱 c제곱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할 때 d제곱 그리고 i제곱이 곱해지겠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리고 분자는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러면 이 복소수였던 분모가 어떤 수로 바뀌었어요? i가 없는 실수로 바뀌었잖아. 이것을 분모의 실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ci분의 a 플러스 bi를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i라는 i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허수가 들어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i를 한 번씩 이렇게 더 곱해줘. 그렇게 되면 분모는 c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역시 복소수, 허수가 있던 이 분모가 허수가 없는 실수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거를 분모의 유리화가 아닌 실수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에서는 이 분모의 실수화를 써먹는다.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배하는 것은 그대로 분배법칙 적용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는 복소수가 2 플러스 i고 베타라는 복소수가 2 마이너스 i일 때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바로 넣으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알파 베타로 묶어야지. 그럼 앞에는 알파가 남고 플러스 뒤에는 베타가 남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넣어야 되겠지. 자, 알파가 뭐니? 2 플러스 i고요. 베타는 뭐니? 2 마이너스 i. 오케이? 그리고 뭘 더하니? 알파와 베타를 더하겠지. 알파는 2 플러스 i고요. 베타는 2 마이너스 i야.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앞에 놈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하면 i 제곱이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실수끼리 더하면 4. 허수부끼리 더하면 사라지지. i하고 마이너스 i는 사라져. 끝.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요걸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실수 xy. 자, 물론 뒤에 복소수의 상등을 배우겠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개합니다.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yi 이렇게 하면 플러스 xi 이렇게 하면 플러스 y 그리고 뭐야 i 제곱인데 i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래서 이게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7i와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좌변에서 실수부끼리 모아볼까요? x-y가 되고요. 허수부끼리 모아볼까요? xi, yi. 그래서 x 플러스 yi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마1 플러스 7i이기 때문에 요게 얼마겠니? 마1이고요. 요건 얼마겠니? 7이면 되겠지. 무슨 말이 갔어?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x를 구해보면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어. x는 3, y는 4 이렇게. 자, 문제는 곱하기 있으니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 3번 x는 2 플러스 i, y는 2 마이너스 i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한 것은 이렇게 a 플러스 bi가 됩니다. 자, 얘를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 둘이 곱해야 되겠지? 분모 통분하기 위해서 곱하고 xy. 얘랑 얘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얘랑 얘를 곱해주면 y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x하고 y를 곱합니다. 즉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를 곱합니다. 그 다음 분자 x제곱 2 플러스 i를 제곱할 거예요. 더하기 y 2 마이너스 i를 제곱할 겁니다. 자, 산수 칠게요. 자, 앞에 놈 제곱 얼마? 4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하면 i제곱. i제곱이지?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5가 될 거고.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생겨? 2. 앞에 놈 제곱 2. 뒤에 놈 제곱하면 마이너스 1. i제곱이니까. 그래서 3이 생기고. 플러스 2배 앞뒤를 곱하니까 플러스 4i. 그 다음 뒤에 놈 제곱해봅시다. 요 뒤에 것도. 앞에 거 제곱 2 제곱하면 4. 뒤에 있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3이 남겠고. 마이너스 2배 앞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i. 이렇게. 그래서 5분의 6. 마지막.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그랬네. 요거를. 일단 분자는 곱해지지 않니? 2 루트 3 플러스 i 하고 분자는 얼마니? 분자. 앞에 놈 제곱 9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하면 4i 제곱이 i 제곱이 얼마야? i 제곱이 얼마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되겠지. 그래서 1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가 지금 2 플러스 i지? 분모에 뭘 한다? 실수화를 한다.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주겠어요? 2 루트 3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지. 2 루트 3 마이너스 i를. 이걸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놈 제곱 얼마니? 12 마이너스 뒤에 놈 제곱하면 i 제곱이지.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13이 되겠지. 분자는 13 2 루트 3 마이너스 i. 약분되고 뭐만 남니? 2 루트 3 마이너스 i만 남겠네. 그러면 실수부인 a는 얼마야? 2 루트 3이겠지. 그 다음 허수부인 b는 얼마겠어? 마 1이겠지. 됐지? 자, a, b를 곱하세요. 그랬으니 둘이 곱해주면 돼. 답은 몇 번? 1번입니다.